미 경제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초기 신호. 극도로 침체된 상태에서의 반등. 뭐 이런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이제 그냥 가는 거네. 아, 근데 이런 기사가 또 떴습니다. 미국 육가공업체 재가동 후 코로나 감염 정보 쉬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종사자들 5,000명 감염 보고 실제로는 1만 7천 명 감염 추산. 육가공업계 사망자 한 달 만에 3배 이상 급증. 열악한 작업 환경에 감염 취약. 육가공업체라고 하면 이제 소세지 만들고 그런 데겠죠, 그죠? 아, 미국산 소세지 이런 거 당분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거.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미중 파워게임 지속 시 루즈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즈? 앨리슨 교수는 미중 대립 1단계 무역 합의 붕괴 가져올 수도. 브루킹스 연구소 미중 모두 신냉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양국이 끝까지 대결을 이어가는 것은 양쪽이 모두 잃는 루즈 상황을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앨리슨 교수는 나는 미중 간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본다. 다만 미중이 영구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앨리슨 교수는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 국방차관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는 국방장관 특별고문을 역임했다. 이어 앨리슨 교수는 양국 간 대결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붕괴 및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를 놓고 서로를 비방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미중은 최근 코로나19 발원지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사항인 오는 2021년까지 미국산 제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등 최소 2천억 달러치 구매 또는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 격돌이 새로운 냉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브루킹스 연구소의 청리 연구원은 미중 간 관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미중 모두 신냉전은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 지금 미국이랑 중국 지금 난리 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중국 관련 기사 별의별 이상한 기사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자, 일단 이런 진짜 그냥 기사 전달 해드릴게요. 싱하이밍 한국 홍콩 보안법 중국 지지 믿어. 곤혹스러운 한국.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 중국의 CCTV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의 홍콩 안전법 관련 배경 및 관련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한국은 이것을 이해해주고 충분한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뭐 한국이 지지해준다고 치자. 중국이 그럼 한국한테 뭐 해줄 건데? 필요할 때만 이렇게 딱 와가지고 한국 니들은 우리 지지해줄 거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있으면 씨발 한국 꺼져, 한국 중국에서 나가 뭐 이러면서 필요할 때면 한국은 우리 지지해줄 거지. 뭐 하는 거야? 어차피 이 외교나 정치 이런 거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만약에 중국이 한국을 중국 편으로 돌리고 싶으면 한국이 받을 피해 이런 거를 중국이 다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절대 입 싹 닦어. 뭐 그냥 저 같은 유튜버들은 저는 그냥 기사 전달해주는 사람이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기사 전달을 해주면서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제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뭐 정치인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다르겠죠, 그죠? 그냥 이건 대놓고 압박하는 거 아니야. 뭐 인터뷰로 이딴 식으로 해. 우리는 한국의 홍콩 안전법 관련 배경 및 관련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한국은 이것을 이해해주고 충분한 지지를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대놓고 압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또 중국 관련된 기사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중국 홍콩 시위 맞서 대테러 부대 포함 군 병력 1만 명 준비. 야, 지금 거의 지금 뭐 홍콩 쪽으로는 거의 지금 뭐 정쟁 일보 직전 느낌인데. 홍콩에 주둔한 중국 군들이 지금 뭐 완전 그냥 홍콩을 장악하고 있어. 시위하는 사람들 막 때려 눕히고 잡아가고 뭐 지금 뭐 사진 찍어 올린 것만 막 이런 것들 봐봐. 지금 홍콩 관련된 이런 사진들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구글에. 그냥 지금 거의 뭐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콩 보안법 추진에 27일 대규모 시위 예고. 내일 27일이잖아요. 내일 대규모 시위 예고랍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 홍콩 보안법 초안 지지, 홍콩 지킬 것. 그게 홍콩을 지킬 말이 이제 홍콩을 지키는 거지
이제 우리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때려 눕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홍콩 사태 개입 가능성 강하게 시사. 중국 인민해방군은 홍콩의 통제권을 지키려는 중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군이 홍콩 시위가 커지면 인민해방군 1만 명을 통제권 유지를 위해 즉각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의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송환법 반대로 촉발됐던 지난해 시위가 홍콩 폴리테크닉대 점거 등 무력 충돌이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해 11월이다. 이들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내세우며 카오룽풍 지역 주둔지에서 수십 명이 나와 거리를 청소했다. 이들 가운데는 중국 최초의 대테러 전문 부대이자 최강 대테러 부대로 알려진 서부정구 76 집단군의 쉐펑 특전여단의 소속 대원들도 확인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 안전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이걸 테러라고 하면서 진압을 하고 있는데 홍콩 사람들은 그냥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을 뿐이에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 자, 또 기사입니다. 중국 관련된 기사예요. 중국 대사관 한국 정부와 홍콩 보안법 논의, 사실상 지지 요청. 그렇죠. 이제 대놓고 이제 중국을 지지해달라고 한국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런 이제 대사가 그런 인터뷰를 하고, 한국 정부와 홍콩 보안법 논의, 이거는 그냥 우리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현재 미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재정을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내용을 한국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홍콩 안전수호와 관련된 입법 진행 상황을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를 포함해 각계와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 전국민 인민대표 대회가 지난 22일 열리면서 해당 입법에 관한 내용을 한국 외교부와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중한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싱 대사는 지난 22일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로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싱 대사는 당시 신속통로 확대로 양국 경제인 왕래가 활발해져서 지역 및 세계의 산업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속통로에 중점을 둔 발언이긴 하지만 최근 미국이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구상에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야. 그 누구한테도 이게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중간에 서서 계속 가야 돼. 대놓고 누구 손도 들어주면 안 돼. 지금 그런 상황이야. 끌어야 돼. 그렇지. 계속 끌고 가야 돼. 홍콩이 한국 싫어할 텐데 맞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홍콩 이런 시위, 홍콩 문제 이런 거 어떻게 보냐.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홍콩 그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내정 일이니까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제 와서 진짜 왜 한국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대만은 지금 이제 옛날 일이라서 괜찮은데 지금 대만은 워낙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다 이제 비슷한 그런 거를 당해가지고 지금 그냥 그런데 옛날에도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중국과 이제 외교 관계를 수교를 하려면 중국 입장에서 그럼 대만이랑 외교 관계 끊어라. 그때 이제 한국이 이제 대만이랑 이걸 끊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건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나라에 이득되게끔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이제 이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서 큰 방향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건데 물론 그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하겠죠, 그죠? 근데 와 이거 진짜 이거 지금 그냥 한국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어떤 결정을 하든 이 한국한테 뭐라 해야 될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한테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가게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중국 이야기란다. 중국의 또 뉴스 중에 한 개인데 여러분들도 이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제3 8조 부인만 4명 마카오 카지노 왕 스탠리호 사망. 중국 이름으로 허홍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대륙남, 마카오 이렇게만 쳐도 마카오의 카지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살아있는 도신의 이야기인데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이 오늘 별세를 했다고 하네요. 부인이 4명이고 자녀가 17명인데 뭐 부인 사이, 자녀 사이도 뭐 그렇게 뭐 사이가 좋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싹 다 풀어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대륙남 마카오 카지노 왕 이것만 검색해도 바로 뜨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인물인지. 밀수와 카지노로 세계 최대 도박 업체 세워. 진짜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호 회장은 1921년 영국 식민지 시절 태어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에 본격적으로 부를 일궜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재난 사태, 전쟁 때 이럴 때 정말 진짜 부를 일궈내고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당시 포르투갈령이었던 마카오에서 중국으로 사치품을 밀수출하면서다. 1961년에서 마카오에서 유일하게 카지노 면허권을 받아 2001년까지 40년 동안 현지 시장을 독점해왔다. 와. 운도 따랐다.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된 1999년 마카오는 아시아 외환 위기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의 카지노 사업은 더 번창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전역에서 카지노를 불법화하면서도 마카오만 예외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와, 이건 진짜 운이야. 고도 성장 속에서 부유해진 중국인들은 마카오로 몰려들어 카지노를 즐겼다. 그치. 1990년대 초까지 마카오 세수의 절반은 호 회장의 회사가 낸 것이라 말이 나올 정도다. 야. 2001년 8월 마카오 행정수반 에드먼드 호 행정장관은 호 회장의 카지노 독점을 법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호 회장의 사업은 번창했다. 외국의 카지노 자본이 마카오로 쏟아져 들어와 마카오 카지노 산업 전반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호 회장이 라스베가스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도박 중심지를 세운 사람으로 평가받게 된 배경이다.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376억 달러, 약 44조 원이다. 라스베가스 119억 달러의 3배를 넘어선다. 이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 혼자서 라스베가스 3배 해요. 이 사람 혼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중국이 홍콩을 지금 때리면서 지금 또 이제 이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홍콩 떠나겠다. 홍콩 보안법이 부른 대만 이주 열풍. 이거 어제도 살짝 짚었는데 오늘도 이거 기사가 떴네요. 흔들리는 일국 양제, 대만 찾는 홍콩인. 지난해 홍콩인 대만 이주 41% 급증. 보안법 제정 움직임 속 더욱 가속화 가능성. 대만 부동산 시장 큰손 떠오른 홍콩인. 대만의 부동산 있잖아요. 대만 부동산 가격이 특히 타이페이 부동산 가격 서울보다 비싼. 서울보다 훨씬 비쌉니다. 아마 그게 여기저기서 투자를 한 부동산 큰손들에 인해서 그렇게 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이제 뭐 대륙에서도 투자하고 홍콩에서도 투자하고. 26일 대만 이민당국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이후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만에 거주 사증을 신청한 홍콩인이 전년 대비 41% 급증한 5,858명에 이른다. 영구 이주 신청자도 전년 대비 400명 가까이 늘어난 1,474명이나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어난 600명이 거주 사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둔 1997년과 우산혁명 당시인 2014년에도 홍콩에서 대만 이주 열풍이 불었다. 타이베이 타임스 중국 지도부가 지난 21일 홍콩 보안법 제정 의지를 밝힌 직후 홍콩 현지 이민 업체를 통한 대만 이주 문의가 평소의 10배나 증폭했다고 전했다. 홍콩이 만약에 이제 대거로 이제 대만으로 이렇게 이민을 하게 된다면 홍콩의 부가 이제 대만으로 많이 또 유입이 되겠죠, 그죠? 그럼 뭐 대만에도 이득이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만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 대만의 민주주의 운동에 있어서는 더 큰 힘을 얻게 될 거고. 아무튼 이런 기사가 떴네요. 이게 오늘 제일 시끄러운 이야기들이야. 코로나 중국서 시작됐다. 아베 발언에 발끈한 중국.
아, 사실상 이제 그냥, 일본은 그냥 이제, 그냥 대놓고 중국 이제 그냥 버리는 거네. 아베는 뭐 중립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제 중국을 버려버리네, 그냥.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한국 검사 키트 외면하던 아베. 미국에서 남아 도는 인공호흡기 산다. 죽어도 이제 그냥 뭐 한국한테는 이제 도움 절대 뭐 자존심인가? 이건 뭐지? 유럽 지도부와 코로나19 대응 협력 추진. 또 아베 정권의 간부는 아사히 신문에 미국 정부로부터는 인공호흡기 구입에 대한 타진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는 그런 제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요청이 없었다.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타진이 없었다. 참나. 아니, 솔직히 지금 힘든 곳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씨. 그리고 한국에서 키트 받으려면 수출 규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국한테는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구나. 진짜. 자, 그리고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이것도 일본 관련된 기사인데, 이유를 모르겠다. 일본 감염자 감소 미스터리. 그냥 검사 안 하는 거 아니야? 검사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 달 만에 코로나19 대응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하면서 일본 언론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수치로 보면 감염자가 줄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사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야,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양손에 환율, 내수 강화 등 시진핑, 미중 격화 때는 히토류 카드도 꺼낼 듯. 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한 개는 히토류거든요. 히토류가 전 세계에서 필요한 히토류를 중국에서 거의 90% 이상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정밀한 그 과학적 함량이 높은 그런 물건들을 만들 때 히토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그거를 수출 안 한다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도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레이저 등 첨단 제품과 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야, 이 카드 꺼내면 이거 진짜 치사한데. 아무튼 지켜봅시다. 과연 이 카드를 꺼낼지 안 꺼낼지 지켜보자고요.